안녕하세요. 저는 넷쌍둥이 아빠입니다. 정신없는 육아와 함께 곧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정신없었고 키울 땐 몸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이 정말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이젠 부업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든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내 쌍둥이 생겼을 때부터 아니야 그 전부터 돈이 좀 부족하긴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들 생기기 전에는 저축은 가능한 수준이야. 왜냐면 월급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부족했나? 아니야 그래도 충분했어. 그래서 와이프랑 해외여행도 갔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은 진짜 꿈 같은 얘기고 뭐 제주도 가기도 조금 쉽지 않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주변에 해외여행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솔직히 너무 부럽긴 해. 너무 부럽고 이제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 저런 경험을 나는 못 시켜주니까. 근데 지금 진짜 돈이 많이 들거든. 아이들 낳을 때부터 뭐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건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이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야. 솔직히 진짜 얼마를 벌어야 이런 부담감이 없어질까? 솔직히 감도 안 오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긴 해. 그냥 벌어야 되는 상황이야.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어떤 부업을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걸 알아보고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업들이 당장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이렇게 가릴 처지가 아니긴 한데 퇴근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보긴 했거든. 이게 하면 할수록 좀 깝깝하긴 해.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이 기대값이 없이 계속 정해진 시간에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조금 한계도 느껴지고 일단 뭐 몸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몸이 힘드니까 무엇보다 이제 회사 일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뭐 20대나 30대 초반이었으면 잘 했겠지. 뭐 그때는 실제로 잘 했으니까. 뭐 지금은 뭐 내가 엄청 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뭐 일하면서도 막 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뭐 가끔 뭐 졸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일할 때 뭐 재미를 찾는다 그러면 야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조금 할 맛도 좀 나고 능률도 좋아지고 나는 좀 그런 생각하거든. 그리고 세상에 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내가 그나마 가장 재밌는 걸 해야 좀 이제 오래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뭐 아무리 좀 하기 싫어도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 그래도 이제 뭔가 이거를 꾸준히 오래 지속하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왜냐면 나도 곧 이제 40대가 될 거고 그때까지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 돈은 앞으로 계속 부족할 텐데 내가 이제 이런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내 시간을 그냥 돈으로 바꾸는 일만 한다고 하면 뭐 결국에는 체력도 안 될 거고 아이들이 더 크니까 돈도 많이 들 거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 거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때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뭔가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점점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부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꾸준히 하면 돈이 되고 마치 복리처럼 점점 불어나는 그런 부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업이 좋을지 알아보고 주변에 실제로 부업으로 돈을 버는 친구들에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세상엔 돈 버는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편하게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1,000만원 투자로 3,000만원을 벌었다는 경매 이야기에 혹해서 경매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는 실제로 알려주지 않던 변수나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지만 절대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리스크도 상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경매에 발을 들이고 나서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목돈이 조금 있었거든. 근데 이걸 그냥 두기보다는 이걸로 뭐 돈이라도 좀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엔. 그래서 공부를 했지. 책도 사고 강의도 들었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제 많이 붙었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매일 이제 그 경매 사이트 가가지고 뭐 매일 뜨는 물건들 보고 임장도 진짜 개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 동네를 가면은 이제 그 동네에 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보러 다녔지. 그때 심지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뭐 아파트다 혹은 빌라다 그러면은 그 최대한 이제 그 곳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한 구조의 집을 실제로 많이 보러 다녔어. 부동산에 가가지고 나 이런 집 구하고 있는데 뭐 얼마에 올라와 있냐 이러면서 진짜 실제로 그 집들도 보러 다니고 뭐 관리실 그 이웃 사람들 심지어 이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도 막 물어봤었거든. 너네 뭐 어디서 노냐, 학원은 어디 다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보를 많이 얻으면서 경매를 했었거든. 그렇게 이제 삽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달 만에 낙찰을 받았어 실제로.
그래서 뭐 잔금도 다 치르고 다 했었지.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점유자한테 좀 대여서 손해를 좀 봤지.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후회하진 않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긴 했지만 실행에 옮겨봤고 실패도 경험해봤으니까요. 다시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알게 됐고 확실하게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개선할 점은 쌓이고 그게 곧 나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업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돈이 필요한, 부업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개 중에서 고민이거든. 그게 이제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 이렇게 3가지인데 유튜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부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잘만 되면. 이게 뭐 잘 되기가 어려운 거지 잘만 되면 사실 진짜 돈 많이 벌거든. 사실 유튜브는 해봤거든. 아이들 태어나고 유튜브를 했었어.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다 비웃었거든. 무슨 내 쌍둥이 키우면서 유튜브를 어떻게 하냐고. 그럴 시간 없다고. 근데 했어. 그냥 했어. 어떻게든 했어. 잠을 좀 줄이고 하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에 잘 돼가지고 광고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월급 이상 번 날도 많았거든. 많지는 않았어. 조금 있었거든. 근데 이제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 사실 진짜 많이 벌었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부업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조회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나도 막 힘들어져서 콘텐츠 뜨문뜨문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광고도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되고 나도 회사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새로운 채널이나 아니면 기존에 올렸던 채널들에서 다시 영상을 올릴 생각은 있어. 이게 뭐 새로운 채널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 분야는 바로 블로그입니다.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아예 모르는 영역이거든. 뭐 대충은 알아. 뭐 네이버랑 티스토리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검색어 기반으로 이렇게 계속 포스팅하고 이런 건 대충 아는데 내가 해본 적은 없어.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 강의들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야. 블로그도 블로그만의 명확한 장점이 있잖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무슨 주제로 글을 올려야 되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건 나도 하나도 몰라.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 솔직히 우리나라에 블로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안 해보기에는 이제 좀 아쉬운 거지. 근데 내가 최근에 고향 동생한테 연락이 왔거든. 거의 몇 년이냐? 한 10년? 그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 진짜 엄청 뜬금없이. 아니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축하한다. 뭐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10년 전에는 그 요식업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계속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이 블로그를 하면서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업 블로거야, 전업 블로거.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힌다. 야 진짜 세상 좁다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 나도 이제 부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블로그 같은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 좀 알려줄 수 있냐. 내가 뭐 사실 디테일한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돈이 되는 건지 이런 것만 좀 알려달라. 근데 그 친구가 흔쾌히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줄기 비처럼 이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어. 그래서 내가 조만간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블로그에 대해서 좀 물어볼 생각이야. 과연 블로그는 좋은 부업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어쨌든 이렇게 그 27만 원 들고 와서 거의 한 1, 2년 만에 자리 잡은 건데 어떻게? 맞아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노하우나 이런 게 있겠죠. 아니 그걸 왜 그 돈 받고 팔지? 나만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